스웨덴 링쇼핑 대학교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끄는 최근 연구가 생후 첫 해 동안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을 포함한 신경발달 장애의 미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연구는 스웨덴 남동부에서 실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ABIS, All Babies in Southeast Sweden 연구의 일부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연구진은 1997년부터 99년 사이에 태어난 16,0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부터 20대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서 탯줄 혈액과 아동의 1세 때 대변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한 살이 됐을 때의 대변을 분석한 거죠. 연구 결과 시트로박터 박테리아의 존재 및 코프로코커스 박테리아의 부재와 같은 특정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 혹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미래의 신경발달 장애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ADHD나 자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리아 같은 미생물은 보호 효과, 발달 장애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시트로박터는 대장균, 이콜라이라고 하지요. 대장균과에 속하는 박테리아 속입니다. 코프로코커스는 인간 대병 미생물군의 일부인 현기성 구균 속에 속해 있는 미생물이에요. 발효 과정을 통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하는데요. SCFA라고 하는 이런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지방산은 대장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등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주로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식이섬유로부터 생성되는 지방산인데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탄소 원자가 6개 미만인 지방산으로 주요한 종류에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그리고 뷰티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 건강, 면역 체계 조절, 염증 반응 감소 등 인간의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스트레스 반응에도 일정 부분 조절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 혈당 조절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한 코프로코커스와 같은 장내 미생물의 존재는 신경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경 발달 및 기능,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프로코커스의 농도가 낮은 것은 좋은 일이 없겠죠. 특정 신경 발달 장애나 기분 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서 코프로코커스의 수준이 더 낮다, 이렇게 제시된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또 연구를 살펴보면 항생제 치료 외에도 부모의 흡연이나 반복적인 귀 감염 같은 이런 요인들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변화시켜서 신경발달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유수유는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구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에 대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탯줄 혈액 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리놀렌산과 같은 특정 지방산이 낮은 거하고, 그 다음에 PFAS 물질과 같은 환경 독소의 높은 농도가 미래의 자폐증과 같은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단지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생리적인 그런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탯줄 혈액에서 리놀렌산의 농도가 낮음이 관찰됐습니다. 이 발견은 리놀렌산 및 기타 오메가3 지방산이 뇌 발달과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작용을 할 수 있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생애에 이러한 리놀렌산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이런 지방산들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특정 발달 장애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연구 결과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 장애를 지니는 유아들의 혈액에서 환경 호르몬의 한 종류인 퍼클로로 데카노익 애시드와 같은 이런 물질들의 농도가 높은 농도로 존재함이 발견됐는데요. 이 물질은 방수, 방호, 방유 제품 등으로 다양한 산업용 및 소비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PFDA나 PFAS 같은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은요, 분해되기가 좀 어렵죠. 생물 축적이 되는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장기간 남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FDA나 PFAS는 사람들의 음용수, 음식, 먼지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몇 가지 연구에서 이런 화학물질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성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고 면역 체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잘 알고 있는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방해가 되면 당연히 신경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면역 체계의 변화는 뇌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FAS 같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신경계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아 및 초기 생애 단계에서의 노출은 뇌 발달에 중요한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 발달 장애나 행동 변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리놀렌산이나 오메가3 애시드나 PFDA와 장내 미생물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진 않았죠. 그냥 두 개가 동시에 높다 혹은 낮다 이런 관련성을 밝힌 연구입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한편 이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가 신경 발달 장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유 수유는 아기에게 필수 영양소, 항체, 그리고 다른 보호 성분을 제공해서 초기 생애 발달을 지원합니다. 모유에 포함된 유익한 성분은 아기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장내 미생물군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며 다양한 감염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군은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유 수유를 통해 형성되는 건강한 장내 환경이 신경 발달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가 신경 발달 장애의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모유 수유가 신경 발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신경 발달 장애 위험을 감소시키는 다른 요인들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는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과 균형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아기의 면역 체계 발달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기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모유 수유와 아기의 장내 미생물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그런 조사는 할 수가 없었죠. 주의할 것이 모유 수유와 관련해서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 교감 및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의미입니다. 아기에 대한 모유 수유의 생물학적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모유 수유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유 수유가 신경 발달 장애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더욱이 모유 수유를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태도 및 정서적 유대감과 연관지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발달 장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냉장고 엄마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이 용어는 20세기 중반에 심리학자들과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이 이론은 자폐아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차갑고 아이에게 애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 결과로 아이가 자폐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자폐증과 같은 신경발달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반영한 것이에요. 현재는 이러한 관점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해로운 오해임이 밝혀져 있지요. 따라서 모유 수유의 정서적인 측면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폐를 지니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편견과 오해와 그리고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연구는 대규모의 코호트를 활용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라는 데서 큰 장점을 가지고요. 발달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및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니는 그런 연구입니다. 또한 유아의 대변을 검사해서 조기 진단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직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웨덴의 인구 그룹에서만 행해진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서는 어떠한지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아 시기에서 발견된 장내 미생물 이상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 기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메꾸기 위한 추가 연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내 미생물, 한 살 때의 장내 미생물과 혹은 환경 오염 물질의 농도들이 자폐나 ADHD의 발생률과 어떤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누간강 TV는 앞으로도 더 좋고 유익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 친구분들한테 권유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